아니 이게 네 앞에 거는 질문 받을 거, 뒤에 거는 진도 나갈 거. 네, 두꺼워서 한 번에 안 찝혀가지고 나눠서 찝었어요. 네, 일단 진도를 좀 먼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애들이 그 과제에서 질문 부분이 양이 좀 많이 차이 나서, 그래서 앞에 1시간 정도 정리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어서 질문 풀이를 쫙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갈 과제는 파트 1, 파트 2에 삼각함수랑 삼각함수 활용의 그 홀수번이 되겠죠. 홀수번 계속 2개씩 묶어서 홀수번, 그 다음에 홀수번 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짝수번, 이렇게 과제가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 수업 시수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저번에 한번 이야기 해드리긴 했는데요. 수요일날, 아니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앞에 수원, 그 다음에 저녁에 미적, 그 다음에 목요일날 앞 시간에 확통이랑 기하 선택과목 특강이 있고요. 여기에 수원, 그리고 주말에 토요일에 미적, 이렇게 진행됩니다. 순서 잘 알아두시고요. 오실 때 교재 잘 챙겨가지고 다니시면 좋겠고요. 됐지요? 예. 자, 그러면 일단 삼각함수부터 정리를 좀 할게요. 뭐 엄청 어렵고 이런 거 할 건 아니고요. 과제할 때 힘들 만한 것들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미리 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앞에 부채꼴 부분이 뭐 한 문제 있는데, 요게 뭐 기억이 안 나서 못 풀겠다, 이런 거는 딱히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삼각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자, 일단은 요거만 하나 짚고 가죠. 각변환에 대해서 하나만 이야기하고 갑시다. 그리고 각변환은 기본 형태가 사인 마이너스 세타, 그 다음에 뭐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일단 마이너스 세타 짜리에 대한 변형이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세타 짜리에 대한 변형은 뭐 다들 잘 기억하고 있으리라 믿어요. 그래서 얘는 사인 세타 요거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뭐 쉬운 건 빨리빨리 하고요. 마이너스 세타가 얘가 탄젠트 세타와 같다. 자,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은 보통 각변환을 그래프에서 시키는 건 잘 하지 않습니다. 애들이 그래프를 좀 헷갈려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오히려 각변환 자체로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 확인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조금 더 안정감 있게 풀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사인에다가 파이 플러스 세타 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짜리가 있죠. 자, 얘네들의 각변환의 핵심을 좀 짚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여러분도 이제 문제를 적게 푼 건 아니니까 봤을 때 뭐가 중요하다는 거, 파이 플러스 세타랑 그 다음에 파이 마이너스 세타, 얘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은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이거 각변환을 했을 때는 항상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또 2파이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얘네들이 파이를 기준으로 플러스 세타가 됐건 마이너스 세타가 됐건 일단 결과 자체는 그냥 사인 세타, 얘도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얘도 탄젠트 세타고요. 여기도 탄젠트 세타다. 이렇게 나온다는 걸 일단 알아야 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각들을 놓고 봤을 때 요 각이 지금 파이에서 세타만큼, 그 다음에 파이에서 세타만큼 놓고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세타는 파이에서 넘치는 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파이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각변환을 할 때 항상 뭘 생각하는 거냐면 파이로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탄젠트 6분의 5파이다 이렇게 주게 되면 6분의 5파이를 파이로 만들려면 6분의 파이만 있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파이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각이나 부족한 각이나 넘치는 각만 표현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써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뭘 생각하는 거냐면, 좀 이따 한 번 더 그려드릴 건데, 자, 이 각변환의 핵심은 그냥 예각에 있는 이 포지션에서 요 각이 세타인 걸 잡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요만큼 세타만큼 플러스 했다,
여기는 마이너스 세타다. 이런 식으로 놓고서 부호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부호만. 그러면 부호를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생각은 사인은 무슨 좌표다? 사인은 y좌표고 그 다음에 코사인은 x좌표고 탄젠트는 기울기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자 파이를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파이만큼 가면 여기에 있을 거고 이 상태에서 플러스 세타만큼 간다는 것은 밑으로 간다는 얘기고요. 그죠? 밑으로 가게 되면 이 상태에서 이제 무슨 좌표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x좌표, y좌표, 그 다음에 기울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여기 내려가 있으면 이 위치는 y좌표의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가 돼야겠지. 그래서 얘는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붙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코사인은 파이를 기준으로 플러스 세타를 했건 아니면 마이너스 세타 했건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붙으면 되죠. 그 다음에 탄젠트 같은 경우는 파이 플러스 세타를 했을 때 여기 있는 이 점이랑 원점을 연결한 기울기의 부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기울기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플러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탄젠트 같은 경우는 꼭 기울기로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해서 생각하셔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뭐 기울기로 보든 아니면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보든 크게 상관없으나 사인이랑 코사인에 대한 부호는 이렇게 x좌표, y좌표의 부호로 생각하는 게 좋다는 거지. 그러면 저희가 파이에서 뒤로 세타만큼 돌아와 있으면 요 위치를 얘기하게 될 거고요. 그럼 이때 y좌표는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에 따라서 플러스니까 사인은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는 마찬가지로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했을 때는 이 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시면 되고요. 얘랑 원점이랑 연결한 기울기는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다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 우리가 이거를 천천히 구하라고 했을 때 못 구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대신에 이걸 마치 곱셈 공식 쓰듯이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나한테 사인 뭐 6분의 7파이다 이런 걸 구하라고 하면 그러면 얘는 어쨌든 파이보다 큰 각이니까 얼마만큼 넘친이라는 것만 빨리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눈에 이게 사인 6분의 파이다 이렇게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6분의 파이다 라고 주면 부호는 그 다음에 따지면 된다고. 그래서 부호는 파이보다 넘어가는 각이니까 그러면 얘는 3선면에 있겠다 마이너스겠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탄젠트의 입장에서 얘가 3분의 2파이를 구해라 라고 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탄젠트가 파이가 되려면 3분의 2파이가 파이가 되려면 얼마가 부족하죠? 3분의 파이가 부족하죠. 그래서 그 부족한 각 파이를 기준으로 넘치거나 부족한 각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저희는 파이에서 각이 부족했으니까 뒤로 올라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각변화는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게끔 연습이 잘 되어 있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보는 건 요거죠. 이제 코사인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의 배수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변형 뭐 여기까지 한번 짚어주죠. 요거는 보통 다른 건 잘 안 나오고 2분의 파이랑 2분의 3파이 붙은 거 그렇게 두 가지만 보통 나오게 되는데 좀 알고 쓰시면 좋겠다. 그리고 자 여기서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둔각이랑 예각의 경계선에 걸쳐 있는 게 180도이기 때문에 180도를 기준으로 예각을 가지고 표현한다고 했을 때 이 둔각에 있는 위치나 파이보다 큰 각, 평각을 넘어가는 각들은 전부 다 예각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때 요 두 자리를 나타내는 거 봐봐. 좌표 평면에서 어차피 나타내고 싶은 게 딱 네 부분밖에 없어요. 네 부분의 각. 여기 있는 각이냐, 여기 있는 각이냐, 여기 있는 각이냐, 여기 있는 각이냐 했을 때 가장 적은 방식으로 얘네들 예각을 모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세타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세타, 파이에서 마이너스 세타, 파이에서 플러스 세타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 6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뭐 요거 같은 경우는 다른 거 없죠. 자 색깔 들어가는 거만 잘 보시면 됩니다. 얘도 플러스 세타든 마이너스 세타든 관계없이 무조건 뭐가 나오는 거야? 일단 세타만 튀어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인이 됐다, 그 다음에 코사인이 됐다, 탄젠트가 됐다 라고 했을 때 자 얘네들은 그냥 일단 각은 전부 세타예요. 각은 무조건 세타로 나오는 거고 플러스 세타든 마이너스 세타든 관계없이 플러스 무조건 세타로 나오는 거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뭐에 따라서 n이 뭐일 때 홀수일 때 홀수일 때는 사인이 코사인이고 코사인이 사인이고 그래서 얘가 탄젠트 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되죠. 이것도 왜 이렇게 되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요것 때문에 보통 선생님 단위원으로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래프에서는 이 관계가 잘 확인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자 얘가 n이 짝수일 때는 그대로죠. 사인이고요, 코사인이고, 탄젠트고요. 요거는 이번 이후에는 앞으로는 두 번은 설명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어 있는 분들도 그냥 본인이 알고 있는 거랑 그냥 내가 제대로 알고 있나 비교해서 보시면 좋겠다.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i의 부호를 따지는 거죠. 원래 i의 부호를 따질 때는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보내줍니다. 그래서 얘가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다른 걸로 해줘야지. 얘가 마이너스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부호를 그냥 일치시킨다 정도의 차이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요게 사인하고 코사인에 대한 각변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n이 홀수일 때 사인과 코사인이 바뀌는 이유에 대해서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얘가 이 기준선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홀수만큼 가게 되면, 자, 원래 단위원이 이렇게 있을 때, 자, 내가 처음 가기 출발하는 기준선이 가로였죠. 가로에 있는 여기에서부터 내가 세타만큼 돌아갔다, 뭐 세타만큼 내려왔다. 자, 이런 식으로 잡았을 때 이 점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주게 되면 반지름 길이가 1이라고 했을 때 여기 밑변 길이를 뭐라고 줄 수 있죠? 길이를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높이를 갖다가 내가 사인 세타다 이렇게 잡아주는 게 가능하다는 거지. 자, 근데 얘가 파이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를 하게 되면 애초에 가로 방향의 기준선이 그대로 가로 방향의 기준선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세타만큼 오든 아니면 플러스 세타만큼 오든 짧은 변이 사인이고 긴 변이 코사인이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얘가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세타만큼 옮겨지게 되면 그러면 걔가 이런 식으로 옮겨지겠죠? 여기서 세타만큼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자, 이런 식으로 점이 생기게 될 거고요. 자, 이걸 나타낼 때는 뭐가 달라진다는 거냐면 원래는 기준선이 가로선이었는데 기준선이 가로선, 이게 n이 짝수일 때지. 근데 얘가 n이 홀수가 들어가면 2분의 파이만큼 가서 여기서 세타만큼 위아래로 오른쪽 왼쪽, 또는 2분의 3파이만큼 와서 세타만큼 왔다 갔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로가 세로로 표현하게 되고요, 세로가 가로로 표현이 됩니다. 즉 여기서 표현을 해주게 되면 이 점의 좌표가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자, 이렇게 되고 y좌표가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텐데 지금 보시면 이 점의 x좌표는 요 짧은 길이만큼 오른쪽으로 온 거니까 얘가 사인 세타, 즉 가로 세로가 뒤바뀌기 때문에 n이 홀수일 때는 사인이 코사인으로,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부호 설정만 잘 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요거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는 이 삼각함수 정의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두 가지 상황이 있죠. 두 가지 상황. 요거는 같이 한번 활용할 때 보통 따로 해주긴 하는데 그냥 지금 같이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삼각 B, 여러분이 그 삼각함수 활용해서 공식 사용을 하기 이전에 도형에서 조건을 잘 못 뽑아내는 이유는 삼각 B가 잘 안 되기 때문이죠. 삼각 B는 어디서 다루는 거냐면 직각삼각형에서 다루는 부분이야. 직각삼각형. 그래서 얘를 실제로 우리가 뭐까지 할 수 있어야 되냐면 한 변의 길이와 한 내각의 크기가 주어지면 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나머지 무엇의 변의 길이를 전부 다 나타낼 수 있다. 요게 삼각 B에 대해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려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얘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여기 각이 내가 세타다 인 상태에서 이 세 변의 길이 중 어디가 됐건 아무거나 하나만 있으면 삼각 B를 이용해서 나머지 변을 나타낼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를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이구 깜짝이야, 사실 난 별로 안 놀라긴 했어. 그래야 여러분이 도형에서 이걸 가지고 나머지 변의 길이 나타낼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야. 하나 써볼까요? 쓰는 김에 다 써주죠. 뭐 이거 다시 쓸 일 없습니다. 지금 하고 외워야 됩니다. 나올 때마다 사인 세타가 이거네 이렇게 가시면 곤란해. 그러니까 일단 시선이 이렇게 가야 된다고. 직각삼각형, 그래서 첫 번째로 뭘 찾아야 돼요?
직각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맨날 반원을 주는 거예요. 반원은 수도 없이 많은 직각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원인 상태고요. 반원 말고 다 주로 나오는 게 또 뭐가 있죠? 이등변 삼각형이 있죠. 이등변 삼각형 같은 경우는 꼭대기에서 밑변에서 수뇌발을 내리게 되면 양쪽이 좌우로 대칭인 형태로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야. 그래서 직각에 대한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직각 말고 이제 뭐가 필요해? 각이 주어진 곳과 변 하나가 주어진 곳을 스캔을 해야 됩니다. 문제에서.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네들을 이용해서 나머지 변을 전부 표현할 수 있다 해놓고서 그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부분을 뭐 코사인 법칙을 쓸지 사인 법칙을 쓸지 정리를 해가야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 놓고 봤을 때는 변의 길이가 어떤 식으로 표현된다는 거냐면 자 먼저 빗변의 길이 A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형태로 표현이 되죠. 얘는 사인 세타 분의 C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코사인 세타 분의 B다 이렇게도 표현이 되죠. 그래서 A라는 변은 C와 사인 세타를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 이과는 이걸 이렇게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사인 세타 분의 1을 어차피 미적분 시간에 할 건데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CSC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걸 코시컨트 세타라고 읽어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코사인 분의 1이다 라는 부분도 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B 곱하기 SEC 세타라고 쓰고요. 읽을 때는 시컨트 세타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A라는 변을 나타내는 방법이 두 가지, 각각 두 가지씩 존재해요. 그 다음에 B는 얘는 A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분의 C다 이렇게도 줄 수 있다. 그러면 이것도 탄젠트 분의 1도 나타내는 표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고요.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C 곱하기 COT라고 쓰고 이걸 코탄젠트라고 읽어요. 코탄젠트.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자 여기 C라는 변의 길이는 얘는 A 곱하기 사인 세타 그 다음에 B 곱하기 탄젠트 세타 자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 방법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숨 쉬듯이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삼각 B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부분이고 활용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내용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삼각 함수는 안 씁니까? 씁니다. 자 삼각 함수는 삼각 B와 뭐가 다르냐면 기본 베이스가 되는 도형이 달라요. 그래서 삼각 함수는 어디를 쓰는 거냐면 원 위에 한 점을 나타내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정의가 되죠. 삼각함수 정의는 사인 세타가 반지름분의 y좌표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반지름분의 x좌표 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가 세타인 상태에서 세타 1이라고 할게요. 세타 1이고요. 반지름이 r이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이 점의 좌표가 얘가 r 곱하기 코사인 세타 1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r 곱하기 사인 세타 1 자 이런 식으로 원 위의 점에 마찬가지로 뭐 해줄 수 있다? 좌표를 설정해 줄 수 있다. 요게 첫 번째 주의사항은 얘는 어디 있든 관계없어요. 모양의 형태가 다 똑같아. 즉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 요 각의 크기가 세타 2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자 이때 여기에 찍히는 이 점의 좌표는 뭐냐? 얘는 여전히 r 곱하기 코사인 세타 2 그 다음에 r 곱하기 사인 세타 2 이렇게 되죠. 부호에 신경 쓰실 필요 없죠. 어차피 얘네가 알아서 부호를 맞춰주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 표현 자체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걸 알아야 된다는 거냐면 별표 곱하기 코사인 세모 콤마 별표 곱하기 사인 세모 자 어떤 점의 좌표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도 여러분이 해석해낼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얘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반지름이 무엇이고 반지름이 별표이고 그 다음에 중심각이 세모이다 인 보다 원 위의 점이다. 자 여기까지를 여러분이 정리해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게 일단 기본에서 알고 있어야 될 거 각변환 그 다음에 삼각비 그 다음에 삼각함수 요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중요한 내용만 정리 딱 해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를 좀 많이 풀어드릴게요. 자
삼각함수의 그래프다.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왜 중요하냐? 수능에서 이과한테 네 함수 좀 다룰 줄 아나? 공부 좀 했나? 라고 물어보는 게 10가지가 있습니다. 10가지. 10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정의역, 두 번째가 치역,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칭성,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 증가감소, 다섯 번째가 극대극소, 여섯 번째가 최대치해소, 일곱 번째가 주기성, 여덟 번째가 오목볼록, 그 다음에 그 외에 기타 2가지 더 있는데 10가지 정도를 이과한테 물어봐요. 그 중에서 이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죠. 첫 번째, 주기성도 가져갈 수 있고요. 주기성은 그냥 별도로 문제에서 막 f의 x 플러스 2가 fx랑 같다 이런 걸 주지 않아도 삼각함수 그래프는 숨쉬듯이 주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삼각함수 그래프는 탄젠트를 제외하면 점대칭과 그 다음에 선대칭을 모두 가지고 있죠. 교육과정에서 등장하는 함수 중에 딱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유리함수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인이랑 코사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대칭에 대한 것까지 물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알아서 치역이 딱 범위로 설정이 되죠. 탄젠트를 제외하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정의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삼각함수 그래프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얘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자주 나오는 순서대로 볼게요. 일단은 주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겠죠. 주기 같은 경우는 뭐 쌤이 따로 안 써도 여러분이 쓰는 거에 크게 무리가 없을 텐데, 주기는 2가지만 좀 주의합시다. 자, f의 x 플러스 p가 fx와 같다 라고 해서 요게 반드시 주기가 p인 것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fx 플러스 p가 fx랑 같다라고 했을 때는, 자, 얘는 이제 뭘 얘기할 수 있어? 이거 뭘 의미하는 거냐면, 주기에 곱하기 배수를 해서 뭐가 된다? p가 된다. 요렇게 말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사인 그래프의 주기가 2파이라고 했을 때, 걔를 내가 fx는 그러면 fx 플러스 4파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틀린 말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얘는 주기의 배수가 뭐가 되면 p가 되면 된다는 거야. 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가서 여기가 2파이예요. 여기가 그럼 4파이겠죠?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 함수에 대해서 주기가 분명 2파이지만 얘가 fx 플러스 4파이가 fx랑 같다고 해서 이 함수가 이걸 만족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뭐 해서 주기를 더 그려서 대신 요걸 만들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그래프를 뭐 0.5번, 0.2번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딱 떨어지게끔. 그래서 주기의 배수가 p가 된다라는 걸로 볼 수 있으면 되겠죠. 주기와 관련해서는 이런 표현만 정확하게 좀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대칭에 대한 얘기죠. 대칭에 대한 얘기, 원래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첫 번째 대칭에 대한 것은 이제 어디가 되냐면 x 좌표가 뭐인 점? 극대 또는 극소인 점에 대해서는 무슨 대칭을 가지게 되죠? 여기서는 선대칭을 가지게 되죠. 선대칭. 극대인 점의 x좌표에 대해서 선대칭이다. 그 다음에 극소인 점의 x좌표에 대해서 선대칭이다. 이런 대칭 관계가 그대로 성립한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자, 여기 삼각함수의 대칭에서는 조금 특이하게 사용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2차 함수에서 사용할 때랑은 약간 다른 부분이 어떤 거냐면, 사인 그래프가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라고 했을 때, 자, 선대칭에 대해서는 내가 여기서부터 요렇게 잡았을 때 얘랑 지금 뭐다? 요 선에 대해서 좌우로 대칭이다. 대칭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x 좌표를 표현해야 되는데, 보통은 삼각함수에서는 어디서를 쓰지 않지? 대칭축으로부터의 거리를 직접적으로 쓰는 경우가 잘 없죠. 잘 없고, 얘는 어디서부터? 요렇게 생긴다면 요렇게 손을 내렸을 때 이 부분 두 개의 길이가 같다.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사용을 하죠. 괜찮아요? 네, 2분의 파이에서 뭐 여기가 3분의 파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2분의 파이야. 이걸 가지고 이쪽을 바로 뽑아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여기가 3분의 파이면 0에서 3분의 파이만큼 왔으니까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들어 3분의 2파이다.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이게 삼각함수에서의 선대칭이고요. 그 다음에 용어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점들
사인이 x축과 만나는 이 점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여기 x축 이렇게 그어놨을 때, 자, 여기가 이 선을 뭐라고 하냐면 사인 그래프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중심. 왜 중심이라고 하냐면 여기 대칭축, 여기 위쪽이랑 아래쪽, 여기에 정 가운데를 지나는 이 선이 진동의 중심이다라고 해서 보통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거 중심이라는 표현을 왜 써드렸냐면 두 번째 걸 좀 잘 써드리려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대칭을 가지고 있냐면 얘는 중심과의 교점이에요. 삼각함수 사인이랑 코사인 그래프는 중심과의 교점에 대해서 무슨 대칭을 가지게 되냐면 점대칭을 가지게 됩니다. 중심과의 교점에 대해서 점대칭을 가진다는 얘기가 이제 여기 있는 이런 점들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점에서 점대칭이 된다. 그 말은 얘랑 똑같은 길이만큼 오른쪽으로 진행시켰을 때 이 부분이랑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는 같고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반드시 반대다. 이런 성질들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얘가 평행이동돼 있어도 상관이 없죠. 중심이 어딘지만 정확하게 알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 중심과의 교점에 대해서 뭐다? 점대칭이다. 여기서 여기가 일단 두 번째까지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문제에서 극단적으로 이용하는 예시들을 쌤이 지금 풀어드릴 거예요. 풀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이건 그냥 영양가가 없어서 그냥 드물게 최대, 최소, 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근데 사인의 최대값, 최소값이나 뭐 코사인의 최대값, 최소값 이런 걸 모르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최대, 최소는 대신에 반드시 신경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합성되어 있는 경우. 합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대, 최소를 반드시 신경을 써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해석을 요하는 그러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쌤이 수능에서 물어보는 영역을 왜 이야기했냐면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문제 출제했다는 것 자체가 이것들을 물어보고 싶어서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각함수 그래프가 주어졌다면 무조건 이 문제에서 주기가 사용되는 부분이 어딘지,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뭐 3차 함수를 주게 되면 이 3차 함수를 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는 문제를 읽기 전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삼각함수가 문제 나왔다. 그럼 문제에서 주기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지? 대칭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지? 최대 최소는 사용되고 있나? 이런 식으로 거꾸로 주제를 문제에서 찾아가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지금 문제를 하나 볼 거예요. 볼 건데 어디를 볼 거냐면 좀 평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은 이거는 안 해줘도 해주려고 했는데 좀 어려운 거를 좀 풀어 드릴게요. 자, 보시면 7번 문제 볼게요. 7번 문제. 필기 열심히 하시고 그거를 그대로 접어둬 버리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풀어주는 것들은 약간 필기를 따로 해놓으시던가 아니면 여기다가 써놓고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추가로 다시 직접 풀어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럼 안 그러면 내가 풀어주는 게 결국 여러분한테 실력적으로 빈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항상 좀 걱정이야. 문제를 많이 풀어주는 게 뭐 귀찮거나 싫거나 뭐 매한가지지. 어차피 숙제 주고 나면 질문해서 풀어주는 거나 똑같단 말이야, 내 입장에서는. 하지만 좀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자, 보시죠. 자친구가 0,2파에 정의된 함수가 있는데요. k 곱하기 sin x예요. k 곱하기 sin x랑 하나는 코사인 x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실 때도 일단은 지난번에 정리했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죠. k 곱하기 sin x다. 자, 이런 아이들은 얘를 뭘 기준으로 x축으로부터 거리를 k배만큼 확대나 축소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자, 얘는 k 값 그래프 그려줍니다. 그러면 뭐 여기쯤 그릴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해서 둘 다 주기는 2파이로 똑같으니까 그릴 때도 항상 이렇게 그려요. 앞에서부터 그냥 대충 그려놓고 표현하면 곤란해. 본인이 그려놓은 그래프에서 본인이 말리니까.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주기를 찾고요. 주기를 찾아요. 여러분, 주기의 의미는 뭐죠? 주기의 정확한 도형, 기하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 삼각함수가 다시 똑같은 궤적을 가진다는 거잖아. 그치? 점을 찍어 똑같은 궤적을 가져. 그 똑같은 궤적을 가지는 기점이 언제예요? 얘가 지금 여기서 출발해서 뭐 했을 때
한 바퀴 돌았을 때지, 그치? 한 바퀴 돌았을 때가 기점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주기로 하는 거야. 2파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원을 한 바퀴 돌 때 쉬어간다면 어디서 쉬어가는 게 좋겠어요? 여기서 쉬어가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주기를 잡고 나면 이 주기를 몇 등분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 주기를 항상 4등분해서 다룹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따라서 그래프의 특징점들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자, 코사인부터 사인부터 그려볼게요.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자, 이게 지금 k 곱하기 사인 x의 그래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코사인 x를 그냥 그리라고 했죠. 그래서 나온 대로 맞춰보면 여기쯤 시작한다고 보죠. 여기쯤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쯤 끝난다.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려져요. 자, 얘가 지금 코사인 x의 그래프입니다. 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문제 주어진 상황들을 좀 볼게요. 뭐라고 했냐면 교점 두 개를 갖다 쓰는데요. 자, 여기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B가 있다. 자, 일단 이 교점에 대한 것부터 한 가지 짚어봅시다. 첫 번째, 이 A, B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건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건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상수항이 없는 상태잖아, 그치? 상수항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K 곱하기 사인 X가 뭐랑 같다? 코사인 X랑 같다. 자, 이것의 해는 결국 무엇과 같냐면 탄젠트 X가 뭐랑 같다? K분의 1과 같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 자, 상수항이 없는 상태. 보통 이거를 상수항이 없는 상태라기보다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중심이 같은 사인과 그 다음에 코사인 그래프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심이 같은 사인과 코사인 그래프의 교점은 항상 얼마를 주기로 갖게 되냐면 주기 전체 절반이 돼요. 주기 절반. 즉, 자, 봐봐.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요만큼의 길이를 알파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기는 요 점의 좌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파이 플러스 알파다,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즉, 요만큼의 길이가 누구랑 요만큼의 길이랑 정확히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일치하는 근거가 이거죠. 요걸 풀어주게 되면 탄젠트의 주기만큼 차이가 날 거니까 탄젠트 주기는 사인과 코사인 주기의 절반이죠. 됐나요? 그래서 자, 요만큼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자, 얘는 지금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을 냅다 그어주고요. 그래서 얘가 여기에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하죠? 얘를 C다. 요렇게 주고 있는 상태야. 괜찮아? 자, 여기까지 점 하나 요렇게 잡아놨다. 그러면서 문제에서 또 뭐 했냐면 여기서 그대로 위로 올라가서요. 점을 하나 더 잡았죠. 이 점을 D다. 이렇게까지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줬잖아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A, B를 3대 1로 외분하는 점이다 라고 했으니까 자, A, B를 또 나왔죠. 비율 관계에 A, B를 몇 대 몇으로 3대 1로 뭐한데 외분한다 라고 했으면 자, 이 조건을 이제 우리 이렇게 봐야 된다고 했지. A, B를 몇 등분한다? 2등분한다. A, B를 2등분한다는 건 이 B의 차가 얼마니까? 2니까. 그래서 A, B를 2등분 해놓고 나서 보자. 즉 얘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그 다음에 여기를 2등분 했을 때 지금 요만큼, 그 다음에 요만큼,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져왔을 때 얘네들의 길이가 전부 같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랬죠, 여러분. 자, 이게 대각선 방향이 등분되어 있으면 이걸 항상 어떻게 가로 방향, 그 다음에 세로 방향의 비율도 꼭 확인하라 하였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확인했을 때 우리가 이런 걸 또 알아볼 수가 있겠죠. 뭐냐면 여기 딱 가운데 지금 요 점에 대해서 이 부분이랑 우리가 이미 점대칭에 대한 성질로부터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같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까지 가운데 점 잡아주고 그러면 이 점의 y좌표는 이 점의 y좌표의 몇 배가 되겠다? 2배가 되겠다. 이런 것까지 챙길 수 있어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챙겨줄 수 있는 건 뭐 B점의 y좌표에다가 곱하기 2를 한 게 얘가 뭐가 되겠다? C점의 y좌표다. 이렇게까지 정리해 볼 수 있겠다는 거죠. 자, 네, 이렇게 던져주고서
그 다음에 이제 C점을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 누구랑? Y는 GX랑 만나는 점을 D라고 할 때 이때 뭘 구하래요? 여기 있는 BCD라는 요 삼각형의 뭘 구해라? 면적을 구해라 라고 했단 말이지. 괜찮아? 자, 그래서 요 관계를 이제 식으로 표현하시면 된다는 거야. 봐봐요. 자, 여기 있는 요 점의 좌표를 내가 지금 알파다라고 잡았죠? 그러면 요 점의 좌표를 뭐라고 잡은 거고? 파이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잡아준 거고요. 되겠어요? 그러면 자, 이제 여기 있는 요 점의 y좌표를 표현하신 다음에 요 점의 y좌표가 뭐가 나와야 되는지를 나타내 볼 수가 있겠다는 거야. 괜찮아? 자, 써볼게. k 곱하기 사인 알파가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랑 같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탄젠트 알파가 뭐가 되는 거죠? 얘가 k분의 1이다. 이렇게 가져올 수 있겠고요. 됐어요. 그러면 자 봅시다. 여기가 지금 뭐도 있어? 세로 방향에 대한 이등분 관계 이용해서 이 점의 y좌표가 요거의 2배 된다라는 걸 뽑았다면 어떤 것도 x좌표도 여기랑 여기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지? 괜찮니? 그래서 x좌표에 대한 성질 써주면 그러면 이 길이랑 또 어디도 같아야겠어요? 여기도 같아야겠죠? 맞아요? 되겠나? 예, 가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파이인 건 명확해. 그치? 탄젠트의 주기와 같단 말이야. 그래서 여긴 파이고요. 그러면 요 하나의 길이는 얼마니까? 2분의 파이다.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지. 고로,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2분의 파이만큼 오른쪽으로 온 거니까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줄 수 있을 거라고.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뽑을 수 있는 거 x좌표 전부 다 표현돼 있죠? y좌표는 뭐라고? y좌표는 2배 관계 있을 거란 말이야. 되겠니? 여기만 정리하시면 되죠. 그러면 자, 이제 미지수가 적은 쪽에다 넣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그게 안 되지. 왜냐면 이 밑에 있는 BC점이 전부 다 어디 위에 있는 거야? K 곱하기 코사인 X 위에 있는 거야. 여기는 지금 코사인 그래프가 지나는 게 아니니까 따라서 어디다가 사인에다 넣어주자. K 곱하기 사인 파이 플러스 알파. 자, 요렇게 준 다음에 여기다가 곱하기 얼마 해주면 곱하기 2를 해줬더니 얘가 누구랑 같더라? C점의 Y좌표와 같더라. 그래서 C점의 Y좌표는 K 곱하기 그 다음에 사인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와 같다.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되셨습니까? 괜찮아? K는 요거 계산할 때 없어지겠죠? K 사라지고 그럼 여기 정리했을 때 뭐만 알 수 있어요? 알파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겠지. 각이 나온다 보다는 탄젠트 알파가 뭔지를 여기서 뽑아낼 수가 있을 거야. 탄젠트 알파를 알고 있으니까 K 값 나오죠? 그러면 알파도 뽑아낼 수 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마무리 해보시면 되고요. 됐어요? 예, 실제로 필요한 것은 내가 알파가 특수각이든 아니든 당황하실 필요가 없다. 알겠어? 당황할 필요 없고 어차피 내가 구하는 게 이 삼각형의 면적이잖아. 그치? 애들이 특수각 나오면 다행이다 생각하는데 특수각이 아니면 내가 잘못 풀었나 이 생각을 먼저 해. 그게 아니죠. 얘는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가 들어갔을 때 코사인 값이랑 K 곱하기 사인 값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왜냐면 여기 높이는 얼마니까 얘는 2분의 파이다. 이렇게 정리되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보시면 대칭에 대한 거, 주기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요거 비율 관계 주어져 있을 때 요걸 가로 세로 방향을 뜯을 줄 모르면 아예 손도 못 대. 알겠어? 왜냐면 여기서는 지금 숫자로 준 게 아무것도 없죠. 뭐밖에 이거 3대1로 외분한다 이거 말고는 아무런 숫자가 없다고. 다 알파벳밖에 없잖아. 그지? 그냥 풀려고 하면 못 푼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조건들 챙기는 걸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좀 어려운 걸 좀 또 해드려야 되니까 자, 어디를 갈 거냐면 요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이거라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15번으로 갈게요. 15번. 아, 이거 먼저 합시다. 자, 13번 먼저 할게요. 좀 애매해서 이걸 지워도 되나요? 지울게요.
왼쪽부터 지을게요. 왼쪽부터. 네. 네. 그죠? 나도 덥긴 해요. 나도 더운데 너는 추울까봐. 다시 30도로 틀어놨거든. 30도는 좀 빡세긴 하지. 자, 봅시다. 13번은 이제 유형을 좀 써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유형이 삼각 방정식인데, 이게 원래 잘 안 나오거든? 너무 원툴이라서 잘 안 나와. 잘 안 나오는데 재작년에 또 한 문제 나왔어요. 근데 수능이나 평가원은 아니라서 부담이 좀 덜하긴 한데 풀이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이게 어떤 형이냐면 치환형 삼각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환이 보통 어떤 거냐면 뭐 사인이나 코사인 이런 게 돼 있고요. 그리고 뭐가 돼 있냐면 치환했을 때 2차식의 형태로 정리가 되는 것들, 요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거 사실 풀기가 엄청 귀찮습니다. 엄청 귀찮은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방향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유형의 사실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이게 근의 개수를 따지는 게 좀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근의 개수는 상당히 불편한데, 그래서 여기 근의 개수 있는 걸로 좀 해줄까 했지만 없었어. 자, 보세요. 13번. 이걸 뭐 여러분이 못 풀까 풀어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런 거 물어봤을 때 이 근에 대한 판단, 근의 합 이런 것들을 구할 때 어떻게 좀 풀 수 있는가 하고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거고요. 자,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파이보다 작다. 그러면 2학년 때 다 잘 배웠겠지만 그래도 혹시 풀이 다를 수 있으니까, 자, 얘는 3 곱하기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다. 자, 요렇게 하나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5 곱하기 사인 x 마이너스 1이 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자, 얘는 0이다 라고 놓고 오른쪽 다 넘길게요. 그러면 3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5 사인 x, 그 다음에 플러스 3이니까 넘어오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그래서 쉬운 문제들이니까 보통 여기다가 이제 뭐 하면 돼? 3 곱하기 사인 x, 그 다음에 플러스 1 주고, 그 다음에 사인 x 마이너스 2가 0이다. 자, 요렇게 붙여주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인수분해를 해서 얘가 근을 가지면 여기서는 안 되겠네, 그치? 여기서는 안 생기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그럼 요 범위에 해당하는 사인 그래프를 요렇게 그렸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 그어주게 되면 대칭축 곱하기 근의 개수 하시면 되죠. 대칭 관계인 근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2분의 3파이 곱하기 2다. 요렇게 보시면 끝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다가 이제 한 스푼 더 얹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거냐면, 자, 얘가 식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바꿀 거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여기가 K다. 이렇게 바뀌어 있다고 생각할게요. 이렇게 K라고 바꿔준 다음에, 얘가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는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세 시간을 갖도록 하는 K 값을 모두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본다든가. 즉, 근의 개수에 대한 걸 물어봤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래서 이걸 하실 때는 원래는 뭘 해야 되냐면 치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뀌는 부분만 다시 써볼게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2가 아니라 K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우리 방정식을 푸실 때 나는 보통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상수항을 세트로 넘기는 게 편해요. 왜 편하냐면 상수항을 다 넘어갔다는 얘기는 내가 그릴 식에서는 반드시 원점을 지난다는 상황을 강제할 수 있기 때문이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 마이너스 2가 사라지고요. K 마이너스 3 이렇게 붙을 건데 식 자체를 3 마이너스 K다. 얘만 반대편으로 넘겨놓고 K만 넘기는 게 아니라 다 넘겨요. 그럼 얘가 3 곱하기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5 곱하기 사인 X다. 이렇게 주게 되면 어차피 우리가 이거 풀 때 뭐 할 거야? 사인 X를 T라고 치환을 할 거잖아. 그치? 치환을 할 때 여기 있는 우변에서는 반드시 얘가 어딜 지나게 되죠? 원점을 지나게 되죠. 그래프를 그리는 게 조금 수월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리는 방식 볼게요. 나는 그래서 실제로 풀어야 될 게 3t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t 라는 이 아이가 3 마이너스 k와 같다. 자 요거를 풀고 싶은 거고 근의 개수를 따지고 싶어. 자 이때 t의 범위가 얼마부터 얼마까지요?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1까지다. 요렇게 그리고 여러분 높아심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 등호 시작할 때 끝날 때 붙어 있는 것도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개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야. 자 이제 그릴 거야. 봐봐. 누굴 그려줄 거냐면 이걸 그려주겠죠. 나와 있는 그래프니까. 이게 수원할 때보다 지금은 좀 수월하긴 하죠. 여러분 왜냐면 지금은 이제 수투도 다 해봤으니까 이 부분에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3K-1의 위치에 따라서 근의 개수를 챙겨줄 거예요. 그러면 자,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여기에 8이다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다가 3분의 5에서 0이 되는데 딱 이렇게 꺾였을 때 바로 끝나겠지. 1 집어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 축이 얼마다? 6분의 5다. 이렇게 만들어지죠. 됐어요? 예. 그래서 여기가 t가 얼마부터 얼마까지냐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다. 자, 이렇게 생기게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거를 또 그래프를 새로 그려가지고 뭐 다 개수 일일이 찾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봐봐. 보통 이렇게 풀라고 해. 원래 사인 그래프가 여기가 t축인데 사인 그래프가 지금 내가 요렇게 치환을 했잖아. 그치? 이쪽에다 넣어줄게요. 이렇게 치환했으니까 여기가 x이고 여기가 t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지? 근데 t가 지금 위로 올라가는 모양이니까 상당히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그냥 이 방향으로 뭐라고 할 거야? t라고 할 거야. 잘 봐. 사인 그래프 그릴 때 이 방향으로 t라고 할 거야. 그러면 자 여기 t가 0인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래쪽 방향으로 뭘 그릴 거냐면 x를 그릴 거야. 됐어? 이걸 뭐 n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방법이긴 한데 지금 하는 거 뭐 엄청 깊이 있게 가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여러분이 다루기 좀 편하라고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t 값이 얼마부터 얼마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건데 이거를 옆으로 그렸을 때랑 옆으로 그렸을 때에 비해서 장점이라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냥 밑으로 수직하게 내려보면 똑같은 t 값을 대응시킬 수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자 여기다가 그래프를 이렇게 갖다 놓고서 그냥 그리시면 돼요. 사인 그래프를 뭐 한 거지? 얘를 90도 돌린 거잖아. 그치? 90도 돌린 거니까 얘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자 봐봐. 이렇게 그렸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뭐냐? 보세요. 자 3-K가 만약 여기에 존재해. 그치? 그러면 t 값이 여기에 생기는 거지. 그럼 원래대로라면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 하나 생기니까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 하나 생기면 x값이 2개 생기네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축을 하나 돌려서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 여기는 t값이나 여기는 t값이나 똑같기 때문에 밑으로 쭉 내리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밑으로 쭉 내리면 교점이 몇 개 생겨요? 2개 생기죠. 그래서 3k-1이 어디 있을 때, 요 사이에 있을 때는 근의 개수가 몇 개가 생긴다? 2개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 여기서 개수에 영향을 주는 순간에는 이제 그냥 계속 긋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개수가 언제 달라지니 했을 때 여기 1에다가 요렇게 갖다 놨을 때 그죠? 1에다 갖다 놓게 되면 밑으로 내렸을 때 여기서 한번 만나고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렸을 때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도 몇 개 만나? 2개 만나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만약에 뭐 서로 다른 세식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 상황을 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꼭지점 사이에
여기에 요렇게 하나 갖다 놓게 되면 그러면 t 값이 요렇게 하나 생기고 여기서 t 값이 이렇게 하나 생기게 돼. 맞아? 그러면 총 몇 개 생기는 거야? 4개 생기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요거는 방법이 만약에 어색하다, 저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할게요 하시면 원래 하던 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냥 나는 여러분이 이런 방법을 쓸 수 있으면 이게 경우 따지기가 엄청 불편하다고. 원래 수식으로 쓰려면 여기서 교점 몇 개 생기는지 이거 기준 다 잡아서 써야 되는데 그냥 밑으로 내려서 교점 개수를 직접 셀 수 있기 때문이야. 요런 게 1학년 때 여러분이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게 연습이 돼 있었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t축과 t축을 이렇게 겹쳐 놓는 이 과정이 원래는 합성함수 그래프 그릴 때 그냥 여기서 이거 가고 이거 가는 건데 얘를 쌩까고 그냥 맘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걸 빠르게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연결시키는 과정을 축을 겹쳐놓으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방법을 알려드리겠다. 여기 합성함수 풀 때는 조금 수월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자, 그래서 요거 치환형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거는 이번 숙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얘기하죠. 12번 위에다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주기, 대칭, 그 다음에 최대치수 이런 것들이 문제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꼭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뒤에서 한 문제 더 할 겁니다. 더 할 건데 12번도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미리 하나 써드리고 갈게요. 자, 보시면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얘가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함수가 사인의 a,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파이, 플러스 2다. 요렇게 붙어 있죠.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주기를 모르잖아요. 그죠? 주기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a가 붙어 있으니까. 그래도 나타낸다. 알겠어? 왜냐면 주기가 뭐가 되니? a분의 2파이다.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 절대값을 씌워주고 있죠? 절대값을 씌웠을 때 절대값에 의해서 주기가 영향을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게 어떤 경우예요?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가고 있을 때는 얘를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주기가 절반이 돼. 근데 사인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있으면 얘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절대값 씌워도 이렇게만 변하기 때문에 주기 영향을 안 받아. 그치? 그러면 절대값 씌웠을 때 주기가 절반으로 줄어드냐 그대로 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중심이 뭐이면 중심이 0인 삼각함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주기에다가 곱하기 2분의 1을 했을 때가 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중심이 뭐가 아닐 때 0이 아니다 할 때는 주기가 그대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1학년, 2학년 때 이렇게도 배우죠. 중심이 0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뒤에 달라붙은 상수항이 있으면 중심이 0이 아닌 거고 뒤에 달라붙은 이 i가 어디를 의미하는 거야? 중심을 의미하게 돼. 그래서 중심이 0이 아니면 주기는 줄어들지 않아. 중심이 0이면 주기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그러면 현재는 중심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주기가 그냥 a분의 2파이 요대로 표현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자 이걸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항상 정의역과 비교를 합니다.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요즘에 나오는 것들은 한두 개 정도는 이게 정의역이랑 별 관계가 없는 것들이 있는데 자 주기에 대해서 주기가 문자로 되어 있다. 그래도 뭐랑은 비교한다? 정의역이랑 비교한다. 좀 더 자세하게 얘기 드리면 실제로 주기랑 이렇게 비교한다기보다는 주기에 몇 분의 몇을 하냐면 주기의 4분의 1하고 정의역을 비교하는 게 제일 깔끔하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프를 항상 한 바퀴를 다 쓰는 거냐 아닐 수 있단 말이지.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주기가 얼마예요? 주기가 a분의 2파이고요. 그 다음에 정의역이 0부터 어디까지야? a분의 4파이까지야. 그러면 그냥 요거 그대로 두 번 사용하면 되겠네. 두 번 그려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만약 이 범위가 0보다 크고 x가 얘가 a분의 2a분의 3파이다. 이런 식으로 붙게 되면 이 주기를 기준으로 어떻게 되는지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주기의 4분의 1을 해주시면 그럼 얘가 얼마가 되죠?
2a분의 파이다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럼 요걸 기준으로 몇 칸 그린다는 얘기야? 3번 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거겠죠. 뭐 이렇게 가다가 한번 전체니까 여기까지만 써서 절대값 씌우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된다고. 그래서 문자도 비교한다는 거 알겠죠? 네, 요거 기본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럼 넘어가서요. 좀 불편한 것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아유 허리야, 아유 허리야. 자, 17번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닫힌 구간에서 얘네 왜 그렇게 어렵지 않냐면 그래프를 온전하게 다 줬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그렇게 막 어렵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그 다음에 19번도 봅니다. 19번에 그냥 그려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냥 하나씩 K에다가 1, 2, 3, 4, 5 집어넣어서 찾는 거 알고 있었잖아. 알고 있었는데 자, 나는 다른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여기랑 2 곱하기 사인 6분의 파이 K 그다지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야. 이게 왜 그렇게 6분의 문제에서는 6분의 K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다지 좋지 않아. 왜냐면 6분의 K파이라고 하면 각이 한 번에 얼만큼씩 변한 눈에 잘 안 들어와. 그래서 항상 상수를 먼저 빼놓고 뒤에다가 실수를 붙여놓는 게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좀 편하죠. 이렇게 써놓게 되면 6분의 파이씩 각이 변하고 있구나 라고 한눈에 확 들어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사인 x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뭐를 알고 계시면 여러분이 이 그림을 그리는데 용이하냐, 여기 있는 이 아이랑 이 아이의 관계를 좀 알고 있자는 거지. 그죠? 두 함수식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y는 사인 6분의 파이 k에 대해서 뭐한 관계지? 대칭인 관계인 거 보여요? 자, fx랑 그 다음에 2b-fx 자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때 두 함수의 관계가 어디에 대칭이라고 했죠? y는 b에 대해서 대칭 관계 있다고 했죠. 그죠? 지난번 지수함수 정리할 때 했던 건데 여러분이 못 알아봤다고 해서 막 이걸 나무라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없어. 이런 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이거 내가 1학년, 2학년 때부터 빌드업을 해도 애들이 3학년 때 돼서도 잘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해 드린 거예요. 요 그래프랑 관계,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 쌤이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의 목적을 아셔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K에다가 1, 2, 3, 4 넣어서 확인해도 충분히 그릴 수 있는 그래프야. 본인이 당황하지만 않는다면. 알겠어요? 근데 그 상황을 좀 쉽게 다룰 수 있으려면 이게 보이면 여러분이 이 조건을 다루는 게 편해진다고. 알겠어? 왜 그러냐면 봐봐, 얘가 K가 2일 때를 하나 그려드릴게요. K가 2일 때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요. K가 2란 얘기는 어디에다가 여기다 2를 집어넣을 거잖아. 그럼 사인 3분의 파이에다 대칭을 시키겠대. 그래서 여기가 3분의 파이 때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3분의 파이까지는 사인 x의 그래프를 그대로 쓰는 거고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그래프를 그냥 어디다가 이 노란색 선에다가 대칭시킨 걸 그리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만나면 되고요. 이렇게 가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뽑히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주게 되면 여러분의 교점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도 훨씬 더 빠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근데 이거를 만약 이게 파악을 할 줄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인 x 하나 그려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인 3분의 파이는 얼마니까? 2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 마이너스 사인 x다. 사인 x를 뒤집어 가지고 위로 루트 3만큼 올렸다.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면 좀 많이 피곤하겠지. 알겠어요? 그래서 아는 만큼 여러분의 풀이가 좀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이게 뭐 몰라도 좋은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계속 설명해 드리겠다고 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 유형에 대해서 여기 문제 오늘 숙제는 없다 그랬죠? 다음 시간 숙제 있어요. 다음 시간 숙제. 여기 19번 바로 밑에 보시면 20번 보이시죠? 20번. 요게 언제 거예요? 2023년이죠. 그죠? 2023년. 그래서 재작년에 되게 드물게 나왔단 말이에요. 알겠어? 그래서 요거는 요 풀이, 요 치환형 해보시고, 안 되면 선생님 다시, 그때 풀이할 때는
요 방법 말고 정석대로 풀 때는 그래프 2개 그려놓고 어떻게 따져야 되는지, 뭘 기준으로 따져야 되는지 다 보여드릴게요. 알겠어요? 할 테니까 해보시고 안 되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망설이실 필요 없어요. 편하게 막 질문하세요. 제가 다 알아서 조절해 드릴 테니까. 대신 해준 것들은 여러분 노력을 좀 하셔야죠. 자, 보세요. 21번. 우리 이과기 때문에 또 이걸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삼각 함수와, 그래도 뭐, 많이 쓸 거 없어요. 그냥 한 줄만 써줄게요. 그래서 지금 교과에 필요한 거 해야겠죠? 삼각함수와 삼각함수를 비교하겠다. 뭐 같다고 보든 아니면 부등식을 풀든 뭐가 됐건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여러분한테 뭐 이 사인과 코사인을 놓고 봤을 때 각의 관계가 이러하면 두 개를 직접 비교할 수 있다라던가 아니면 사인 x가 사인 3분의 파이와 같을 때 그걸 만족하는 x를 모두 구해라,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교과 과정에서 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시면 돼요. 삼각함수랑 삼각함수랑 비교할 때는 무조건 뭐가 우선이다? 종류의 통일. 얘가 우선이다. 종류만 통일시켜 놓으면 그러면 내가 이 삼각함수 하나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21번 문제는 코사인 x를 갖다 바꾸는 것보다는 사인을 갖다가 바꾸는 거죠. 사인을 갖다가. 그래서 자,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거나 코사인을 사인을 바꾸거나 했을 때 자, 요거 보세요. 내가 사인을 갖다가 코사인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바꾸면 되죠. 근데 자, 이거 있잖아. 코사인 세타를 갖다가 사인 세타로 바꾸고 싶어. 그럼 이걸 바꿀 때는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도 되지만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를 해도 되죠. 그죠? 그러면 이거 둘 중에 누굴 하는 게 좋습니까? 범위가 내가 애초에 다루고자 했던 아이랑 범위가 좀 많이 벗어나기 때문에 많이 틀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왼쪽에 있는 요 두 가지, 즉 사인을 코사인을 바꾸거나 아니면 코사인을 사인을 바꾸겠다 했을 때는 2분의 파이에서 뺀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쉽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얘랑 뭐가 되게끔 더해서 90도가 되게끔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기억하는 게 좋죠. 우리 안 그래도 어려운 걸 많이 하는데. 그래서 얘는 더해서 90도 관계이면 사인이랑 코사인은 값이 같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알겠어요? 예. 자, 이 정도까지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삼각함수 활용인데 삼각함수 활용이요. 이게 문제가 적진 않아요. 적진 않고 많은데 애들이 또 엄청 힘들어해. 그래서 제가 애들이 어려워하는 걸 몇 개를 아예 싹 끝까지 계산까지 다 풀어드릴게요. 풀어드리고 이게 너무 많아. 너무 많거든. 이게 한 단원에서만 25문제를 내고 있는 이게 맞아? 더군다나 애들이 도형을 어려워하는데 그래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9번까지만, 아니 9번이 아니다. 한글을 잘못 읽었어. 여기까지 6번까지, 그러니까 1, 3, 5 세 문제가 되겠죠. 세 문제. 요거는 제가 그 매번 숙제 나갈 때마다 나눠서 드릴게요. 분할해서. 그래서 좀 정신적인 데미지를 좀 적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을 좀 해줄게. 대신 1, 3, 5는 좀 그렇고 6문제 정도? 1번부터 6번까지 6문제. 사인 법칙 3문제, 코사인 법칙 3문제야. 그랬던 것 같은데 내가 셌을 때 맞죠? 아니네. 아니네. 전부 코사인 법칙이네.
난 뭐, 그 다음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이걸 봤구나. 휴, 자, 문제를 좀 쫙 풀고요. 그 다음에 좀 쉴게요. 1번. 혹시 공식 한번 다시 써달라? 없겠죠?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앞에. 1번 여기 앞에 페이지에. 아니, 너네 페이지를 몇 페이지지? 거기? 133페이지에 있어요. 까먹었어? 빨리 쓸게,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더 많이 할 수 있겠지. 욕심내지 말자, 간태가. 내가 많이 해준다고 애들이 갑자기 잘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기다려주면서 해야지. 자, 여기 ABC야. ABC. A고, B고, C고, 그 다음에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R이고요. 예. 자, 사인 법칙은 그냥 한 번에 다 정리할게요. 그러면 6개만 수채 주지 뭐. 사인 법칙에서 알아야 될 거는 사인 A 분의 A가 사인 B 분의 B가 사인 C 분의 C랑 2R이랑 같다 이거고, 그 다음에 변은 2R 사인 A 이렇게 되죠. 자, 이거 이제 하나씩만 쓸게요. 하나씩만 쓰면 어차피 똑같은 관계라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인 법칙은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죠. 그리고 사인 A는 얘는 2R 분의 A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사인 법칙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변과 대각이 최소 한 세트 이상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또 한 세트 이상은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외접원의 반지름 준 경우, 요렇게 두 가지 상황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코사인 법칙, 그리고 같이 엮어서 사인이랑 코사인 구분하는 것도 하나 써드릴게요.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저희는 A제곱이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주고 여기다가 코사인 A를 하나 곱해주시면 되죠. 여기에 코사인 법칙이고요. B제곱 C제곱 뭐 다 마찬가지. 그 다음에 각에 대한 것은 코사인 A는 얘는 2BC 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코사인 법칙에서 나오는 것은 이 정도인데요. 자, 이때 내가 문제를 봤을 때 사인 법칙을 먼저 써야 합니까? 코사인 법칙을 먼저 써야 합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사인 법칙이 먼저예요. 알겠어요? 코사인 법칙은 계산이 상당히 지저분한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먼저 시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도형 문제에서는 전부 다 원이 등장하게 됩니다. 왜 원이 등장하게 되냐면 원이 아니면 우리가 굳이 고생할 필요가 없죠. 그냥 애매하면 시간 갈아 넣는다 생각하고 좌표로 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형에서는 항상 원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원이 왜 많이 나온다? 조건을 감춰주기가 좋지. 각에 대한 조건들을 원주각의 성질을 이용한다면 여러분이 어디든지 각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을 숨겨주기 좋은 도형이라서 그래서 원을 많이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이 등장하기 때문에 일단 사인 법칙, 대변과 대각의 관계가 주어진 것들을 좀 이용하실 수 있어야겠다 이거고요. 그냥 다각형인데 만약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어떻게 써야 되니, 누굴 먼저 써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삼각형에 요소가 몇 개가 있죠? 3가지 요소가 있죠. 6가지 중에서 보통 문제 3개를 줍니다. 각이 됐건 변이 됐건 합쳐서 3가지를 준다는 얘기야. 이 6가지 요소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내가 구하는 것까지 추가를 합니다. 구하는 것까지 추가를 하게 되면 총 몇 가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냐면 4가지 요소를 다루겠다라고 생각하신 다음에 이 4가지 요소 중에서 각이 몇 개 이상, 각이 2개 이상이면 코사인이고요. 그 다음에 각이 1개 이하, 1개겠죠?
한 개면 얘는 사인 법칙을 쓴다. 요렇게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으시면 되고, 대신에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절대적인 건 아니고 예외적인 게 뭐냐면 요거야. 요거 얘가 약간 규격 외야. 외접원에 반지름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코사인 법칙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사인 법칙은 외접원의 반지름 자체를 사용하는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 이 위에 있는 요소 구분하는 거 이외에 외접원의 반지름에 대한 조건이 주어진다면 일단 사인 법칙을 쓰고 본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려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결국 여러분 우리가 도형 문제에서 하는 게 뭐예요? 주구장창 하는 게 변이냐 길이냐. 변이나 길 같은 말이잖아요. 변의 길이냐 각이냐, 요거 두 개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얼마나 변에 대한 조건과 각에 대한 조건을 잘 수거하는가, 수거한 걸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갈지를 고민을 해야지, 수거조차 제대로 못하면 그러면 이제 문제 앞이 안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이제 면적에 대한 거 빨리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도형 문제 6개 중에서 좀 어려운 것만 2개 정도만이라 골라서 좀 풀어드릴게요. 자, 삼각형의 면적. 이건 뭐, 삼각함수를 활용해서 해당하는 게 아니라 삼각형의 면적에 대한 거 전체를 그냥 같이 정리해드려요. 보통 이거 할 때. 삼각형의 면적의 기본은 뭐죠? 1번,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두 번째 2분의 1 AB 곱하기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세 번째 많이 나오는 순서대로야. 많이 나오는 순서대로 신발끈. 신발끈은 반드시 하나를 0,0으로 옮겨 놓고 사용하실게요. 옮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옮겨 놓게 되면 이때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의 절대값 외항의 곱, 내항의 곱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A 곱하기 D에서 마이너스 B 곱하기 C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발끈에 대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도형에 관련해서 다루는 게 이제 두 가지, 종류별로 두 가지씩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굳이 몰라도 되는 벡터를 이용한 방법도 있는데, 그래서 삼각형 면적 구하는 방식이 왜 이렇게 많죠? 이 모든 다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다각형을 전부 다 오목이든 볼록이든 심지어 종류도 관계없어. 여러분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모든 다각형은 볼록 다각형이야. 얘가 이렇게 생기는 이런 사각형을 우리는 오목 사각형이라고 하죠. 내각의 합의 성질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차피 안 다루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래서 볼록 다각형의 입장에서도 아니면 심지어 오목 다각형에서도 삼각형으로 쪼개면 모든 도형의 면적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각형의 면적이 중요하고요. 네 번째랑 다섯 번째는 이제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 외접원과 내접원에 대한 얘기 좀 할 거죠. 그래서 얘는 중요한 순서대로 보자면 내접원의 반지름, 얘가 더 많이 나오니까 2분의 1 곱하기 내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다.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면적에 해당한다. 근데 얘는 면적 자체를 구하라고 할 때 이렇게 구하는 것보다는 약간 뭘 구할 때,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때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구한다 해서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얘는 4R 분의 그 다음에 ABC. 자, 요게 외접원의 반지름과 관련된 면적 공식이죠. 요거는 이제 여기 있는 사인 세타를 뭘로 바꾸는 거냐면, 얘가 A고 여기가 B고, 그럼 여기를 내가 C다 해서 요 변이 C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인 C를 외접원의 반지름에 나타내면 얘가 2R 분의 C다 이렇게 되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4R 분의 ABC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게 외접원과 관련된 두 가지 모양이 있고요. 원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뭐냐면 피타고라스와 관련된 게 있죠. 얘는 세변. 그래서 세변의 길이를 알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피타고라스 쓴다는 게 어떤 얘기예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어렸을 때 많이 했던 대로 여기다 수선의 발 내린 다음에 뭐 여기 이쪽 변의 길이가 A다, 여기다 B다, 여기가 C다 했을 때, 자, 수선의 발 내려서 여기를 X라고 주면 얘가 C-X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이거 제곱 마이너스 이거 제곱한 게 요거 제곱 마이너스 요거 제곱한 거랑 같다 해서 C를 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높이를 구하는 방식이 있죠. 이게 피타고라스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헤론의 공식이라는 게 있죠. 헤론의 공식이 있는데 뭐 그냥 이름만 듣고 뭐 크게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헤론의 공식은 뭐냐면 이 피타고라스를 그냥 문자로 놓고서 그냥 다 정리한 거야. 다 정리하면 헤론의 공식이 나와. 그래서 뭐 복습하는 거니까 이거는 크게 막 그 비중을 두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얘기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교과 과정에서 이중근호를 안 배우기 때문에 모든 변의 길이가 유리수일 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변의 길이에 무리수가 하나라도 들어가 있게 되면 무리수 안에 무리수가 들어가는 모양을 쓸 수가 없다. 근데 얘네 보조도구가 이제 P라는 아이가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다. 요렇게 됐을 때 삼각형의 면적이 쓰는 거 자체는 간단하죠. 외워놓으면 P 곱하기 P에서 A 한번 빼고 P에서 B 한번 빼고 그 다음에 더하기 곱하기 P 마이너스 C다. 이렇게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쓰는 게 나쁘진 않죠. 모든 변의 길이가 유리수 범위일 때까지는. 그래서 세변의 길이를 할 때는 요 정도 공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자, 요게 삼각형의 면적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거 외에 나머지 사실 더 있어요. 더 있는데 크게 우리한테 비중이 좀 없어. 그래서 요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좋겠지요. 그 다음에 사각형의 면적은 몇 개 없으니까 사각형의 면적에는 일단 1번이 평행사 변형, 얘는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세타다. 뭐 요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죠. 대각선, 두 대각선의 길이와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배가 고프지? 죽겠다. 두 대각선 길이와 그 다음에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 B인각. 자, 이거는 두 대각선의 길이를 PQ라고 했을 때 P 곱하기 Q 곱하기 사인 Q인각을 하시고 꼭 뭘 붙여줘야 돼요? 2분의 1을 붙여주셔야 되죠. 요것은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가 세타다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원리는 이거죠. 되게 간단하죠. 이 평행하게 이거 지나면서 평행하게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지나면서 끄트머리 지나면서 평행하게 자 이렇게 잘라주게 되면 그러면 자 여기가 뭐 얘가 P고 얘가 Q다 이렇게 주면 여기가 Q가 되고요. 여기가 P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 여기도 세타 뭐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전체 커다란 평행사변형 면적을 구하신 다음에 같으니까 절반 하시면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게 사각형의 면적에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두 가지 형태다. 뭐 이런 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되죠. 들어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삼각함수 활용에 대한 내용에 해당합니다. 살에 걸렸어요. 내용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문제를 어려운 걸 한 2개 정도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문제들을 숙제로 좀 드릴 거예요. 예. 하지만 일단 좀 쉬어야겠죠. 휴식.